기약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이식 대기를 하시다가 사망하는 분들이 하루에만 8명씩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울림길이라는 기증자가 수술실로 이동하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두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다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방금 전에 경험을 하긴 했어요. 광고주님이랑 출연자를 기다리는 거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오늘 광고를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네. 원래 9시부터 촬영인데 8시 반에 오셔서 30분 미리. 동안 내용에 대해서 좀 왜냐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이 기다림 얼마나 생각할 게 많아. 그러니까. 했는데 메인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희 중에 오지승 네. 씨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가운데 양반이 앉았겠죠. 안 와. 안 오는 정도가 아니야. 왜 안 오지? 하고 틀어보니까 다른 채널 라이브를 하고 있네? 다른 채널에서 분을 의심했다니까? 이게 라이브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5,000원 도네이션 하면서 제 돈 썼습니다. 했어. 했습니다. 진짜 날렸어요. 한산이가루 진짜 마지막에 날려서 했더라고. 빨리 와 했는데 안 오더라고. 그게 가장 힘든 기다림이었다. 가장 힘든 건 아닌데 가장 최근에 한 기다림. 바로 직전에 기다렸다 보니까 아. 지금 그게 딱 생각이 나네요. 이낙 선생님은 또 망막박리로 계속 누워있었던 기다림, 엎드려 있었던 것도 꽤 오래 생각보다 그것도 그렇게 안 힘들었어요. 그랬어요. 엎드려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엎드리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2주. 2주. 기다림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확실하게 끝이 있거나 확실하게 온다. 내가 뭐 택배를 기다리거나 뭐 누 사람을 기다려요. 이게 분명히 내일이면 올 거고 분명히 2주 뒤에 다시 만날 거고 이러면은 그 기다림이 별로 힘들지 않을 것 맞아. 같은데 말한 것처럼 끝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는 기다림에 덜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은 보면은 가장 힘든 기다림은 끝이 없는, 기한이 없는 기다림인데 불확실한 불확실한 거. 기다림. 저희처럼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들은 모두 공감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장기 이식 대기자분들의 끝없는 기다림, 이게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그 결과가 기다림이 좋지 못하면 죽음으로 사실은 이어지는 그렇죠. 경우도 기다리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으니까요. 맞아요. 보면은 콩팥, 신장 이식이 사실은 제일 흔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죠. 제일 예. 먼저 하는 장기 이식이기도 예, 맞아요. 하고. 근데 신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투석을 받는 분들이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놀랐는데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많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랑 맞는 신장이 나와야 되고 기증해 주신 분이 나와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10년이래요. 그러니까 10만 명인 분들이 평균 10년을 나한테 맞는 장기를 기다리는 거죠. 추석이라는 게 되게 예. 힘든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주 2, 3회 막 이렇게 몇 시간씩 계속 병원 가야 되고 안 맞아. 하면 또 확 위험해질 수 있고 보니까 추석을 제대로 하더라도 3년 생존율이 80%, 5년 생존율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린다고 하면 기다리는 분 중에 이제 사망하는 분들이 그렇죠. 꽤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저는 좀 궁금한 게 우창현 선생님한테 심장이나 폐도 요즘 이식을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평균 몇 년 정도 좀 대기하면서 심장이랑 폐는 사실 대기자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오래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10년을 못 기다리는 네, 중환자실에서 잠깐 동안 그 환자분의 심폐를 대신할 수 있는 에쿠모, 체외순환기 그치. 같은 것들이 예. 있는데 그걸로 대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며칠 단위겠네. 그래서 매일같이 종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고 순위가 있고 가끔씩 나와요. 심장이나 폐, 뭐 모든 장기식이 그렇지만 이제 뇌사 상태에 있는 분이 생겨야 되고 그분들이 폐나 심장이 또 괜찮아야 되고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또 그런 분이 있을 때 심장이나 폐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생존에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 기적의 그런 그렇죠. 거네. 또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제 폐이식 몇 번 중환자실 있을 때 했었는데 기약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러겠네. 이거는 뭐 희망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그 환자분들도 가족들도 다 알아요. 가능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낮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걸 바란다는 거는 건강한 심장과 폐를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가 사고로 맞아. 돌아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이게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런 운명이었던 거라고 표현을 하죠.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상상만 해봐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도 못 자고 식사량도 떨어지고 가뜩이나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울이나 불안, 불면 증상에 이완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 분들은 어쨌든 기증자만 기다려야 되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무력해요.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싸우려면 또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 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협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신장 이식만 봐도 수석하면서 10만 명이 기다리시고 평균 10년 동안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질환이 악화돼서 그래서 2023년을 기준으로 이식 대기를 하시다가 사망하는 분들이 하루에만 8명씩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식이 정말 결정이 되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의료진도 그렇고 그 환자분들도 느껴요. 장기 기증을 받았다는 어떤 안도감, 삶의 희망도 느끼실 것 같고 나한테 이식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또 미안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그쵸. 엄청난 그렇죠.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껴요. 이게 사실은 약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기 이식만으로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많으니까 압도적이에요. 뭐 그렇죠. 간, 콩팥, 심장, 폐 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는 이식만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오늘 돌아가셔야 될 상황에서도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건강하게 지내실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정말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장기 요새는 또 이식이거든요. 장기 이식 후 관리 기술도 되게 좋아져가지고 네. 연장이 정말로 되게 유의미하게 이거는 길어지던데 진짜 너무 드라마틱해. 보통 몇 명한테까지 기증 의식 내사 기증자분이 한번 기증하면 한 분이 최대 8명 정도까지의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기에 생명과는 관계없지만 장기를 또 기증하면 각막 이식이 그러면 또 75명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고귀한 희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쵸. 같다는 생각이 이거는 좀 진짜 들고 어떻게 보면 의사 한 명이 평생 살면서 나 아니면 못 살리는 사람 8명?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바이탈 거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지 사실. 없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에 공감하고 저희 셋 다 사실 장기 기증 서약을 몇 년 전에 했죠. 했잖아요. 몇 년 전에 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장기 기증 희망 등록 현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많이 낮아요. 많이 낮긴 해요. 이식 자체도 좋고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 맞아요, 알려져 맞아요. 있어서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캠페인적으로 홍보가 돼 있는데 실제로 참여를 하는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60%. 우리나라는 기증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사람도 그 중에 한 20% 정도만 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으로 치면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장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뇌사 판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나 아직 괜찮은데 장기가 기증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도 있다고 하고 그쵸.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장기 기증을 서약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망 판정이 돼서 이렇게 내 장기가 기증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사실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게 사실 제 웹툰에도 나왔는데 한번 음. 뇌사 판정이라는 게 정말로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3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사망한다. 그럼 한 1% 정도가 뇌사입니다. 그 외에는 내가 서약을 했더라도 기증이 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타이트한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만약 내가 망설이고 있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좀 덜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 사후에 대한 그 뭔가 애우나 존중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더 존중하고 기증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희생, 거기를 바탕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니까 울림길이라는 기증자가 수술실로 그 이동하는 복도 양측에서 기증자 가족이랑 의료진이 그분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길이에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너워크 아너워크라고 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울림길이라고 하고 존중을 하고 당연히 그 존중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도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요. 기증을 하시는 분, 그 기증을 하시는 가족, 의료진들도 이 하나의 어떤 일원으로서 숭고한 행위를 함께 협력하고 도와준다라는 그런 감정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기증자에 대한 애우 그리고 이분의 그 뜻을 기리고 감사함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걸 저도 깊이 공감을 해서 기증 서약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또 반대라고도 생각을 해요. 나도 기증 서약을 했지만 나나 나의 가족도 언젠가 갑자기 간부전에 빠지거나 심부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요. 다양한 그쵸. 질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심장의 기능도 어떤 특정 질환 때문에 젊은 나이도 갑자기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나나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거는 이식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사회적으로 움직여야 맞아요. 돼. 상대방이 또 그래야 이게 서로 그렇죠. 주고받고가 되는 네. 거지. 정말 이 장기 이식 그 기증이라는 거는 나도 언젠가 이 기다리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럼요. 생각을 해요. 병원에 있다 보면요. 기다리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와 같이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사시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안정방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가끔씩은. 이 책은 뭔가요? 이안의 풍선? 이안이라는 아이의 심장을 풍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아이의 풍선은 이제 남들보다 조금 약하게 나와서 잘 부풀지 않고 수영하려고 들어가면은 쪼그라들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인데 소아 장기 기증은 다른 면이 있는 게 이 아이랑 비슷한 크기의 아이가 뇌사 판정을 받아야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거를 마냥 기도를 하거나 기다리는 것도 좀 그러해요. 이게 사실
사실. 왜냐면 이게 다른 아이가 잘못돼서 그 아이의 장기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이라는 아이의 풍선이 이한이라는 아이한테 가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처럼 같이 놀 수 있고 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애가 있어서 그런가 보면서 좀 울컥하죠. 그랬는데, 보시면은 아, 장기 기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부드럽게 알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의사 3명이 봤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다림은 진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장기 기증이라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죠. 맞아요. 보통 근데 일 아니죠.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헬프님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채문 선생님 말씀처럼 나나 가족이 사실은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저희가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